자, 어머. 들리죠? 어머, 안 되네. 어떡하지? 이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오면 잠깐만. 됐죠? 제 얘기 들리나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없어지면 제가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9개의 문자 중에서 3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S 하나, O 하나, M 하나, W, H, R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2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3개를 선택을 할 건데 첫 번째 2가 많다 보니까 2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가 없는 경우. 자, 2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5개인가요? 6개죠.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공식으로 하면 퍼뮤테이션이에요? 컴비네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뽑아서 나열까지. 퍼뮤테이션 3입니다. 두 번째 2가 1개 들어가요. 자, 2가 1개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냥 7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 뽑으면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건데 일단 7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중에 3개. 7 퍼뮤테이션 3이죠? 아이고. 잠시만요. 이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럼 여러분 여기 앞에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시고 뽑은 다음에 2까지 해서 3개를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2가 2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앞에 6개 중에 하나 뽑고 그럼 이 2개의 다른 문자 하나니까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니까 이펙토리얼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2가 3개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개 뽑고 2가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주시면 겹치는 거 없이 잘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번 한번 보겠습니다. 7개의 숫자가 있어요. 1, 1, 1, 2, 2, 4, 5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중에서 1의 자리, 7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사소한 소음이 났는데 이렇게 뭔가 철퍼덕하는 반갑네요. 넓은 곳에 저 혼자만 있는 그런 외로운 느낌이었는데 소음조차 반갑습니다, 여러분.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가 모두 소수인 경우. 근데 보니까 소수라고 해봤자 여기 지금 2하고 5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여기 세 자리에다가 나열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를 1, 10, 100의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같은 것이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남는 게 누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을 또 여기다가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겠죠? 111에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5, 7, 7, 9, 9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여러분 이런 거는 오히려 간단해요. 하다 보면. 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5, 7, 7, 9 들어갈 수 있고 5, 7, 9, 9 들어갈 수 있고 저도 해보니까 이 경우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다음 나열 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문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더해주시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6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다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습에 너무 뿌듯해하지 않으신가요? 아닙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 듣는 모습을 잘 못 보시잖아요. 이럴 때 막 대답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쇼맨십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중에서 P는 거치는데 Q는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쉬울까를 생각을 했어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 한번 가려고 해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꼭 거쳐서 B로 가야 되는 이 경우의 수를 빼는 거죠. 거치지 말라고 했는데 P를 꼭 거쳐서 하는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뭘 더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 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엄마 언제까지 50kg였나? 자, 여기는 A, 여기는 B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꼭 거쳐야 하는 루트를 지정해서 걔네들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지나지 말아야 하는 곳을 빼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꼭 지나야 하는 그 경로를 지정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겹치지 않아야 돼요. 겹치지 않도록 경로를 설정을 하시면서 꼭 지나야 하는 지점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67번도 비슷한 문제거든요. 얘네들이 꼭 지나야 하는 지점을 결정해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다 더할 건데 겹치지 않아야 더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꼭 지나야 하는 지점들을 P, Q, R 이렇게 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결정을 하시면 겹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를 살펴보시면 내가 P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그려보면 Q를 안 지나요. 다른 거랑 안 겹쳐요. 또 내가 Q까지 갔다가 Q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P나 R과 겹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에서 B로 갈 때 꼭 지나야 하면서 겹치지 않도록 지점을 결정한 다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겹치지 않으니까 다 더해주시면 되고요. 69번만 한번 볼게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거래요. 너무 쪼개고맣게 그린 것 같아가지고 확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연못이 하나 있네요. 근데 또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갈 때 꼭 거쳐야 하되 이 연못을 지나지 않는 그런 경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일단은 요 지점을 볼 수가 있죠. 요 지점. 그쵸? 그래서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면 자, 오케이.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B까지 가도록 설정하면 연못을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다 있어? 그런데 그럼 여기 안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를 또 꼭 지나야 하는 지점으로 잡아야 하냐? 여기. 그러면 A에서 R까지 가고 R에서 B까지 가. 어때? 모든 경로를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점 2개 먼저 연결하고 두 지점을 먼저 이제 선정을 하고 이거 말고 또 꼭 지나야 하는 지점이 있나? P랑 Q랑 겹치지 않으면서 꼭 지나야 되는 지점이 있나? 아, 여기가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복습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만나보죠. 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73번. 자, A는 A, B, C 그 다음에 B는 1, 2, 3, 4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M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n-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함수의 정의 아는 사람? 정의역의 원소 x가 공역의 원소 하나에 이렇게 할게요.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 정해짐에 따라서
반드시 공역의 원소 하나에만 대응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정의는 함수이면서, 기본적으로 함수이면서 정의역의 원소가 x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그에 따른 함수값도 달라야 하는 게 1대1 함수예요. 여기서 1대1 대응이라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즉 공역의 원소 중에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요런 게 이제 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함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 여기서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겠죠? A가 B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원소가 4가지씩 있어요. 그쵸? B도 4가지, C도 4가지. 중복을 허락할 수 있죠. 일반 함수는.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원소 4가지, 4가지씩 3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의 세제곱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1대1 함수.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원소가 4개라고 했을 때 b는 스몰 a가 선택한 공역의 원소를 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를 1에 대응시켰다 그러면 b는 오로지 남은 3개에만 원소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 퍼뮤테이션 3이랑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64 마이너스 24는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볼게요. 각볼대가 있네요.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은 합동인. 이럴 때 저는 이제 성취감을 느끼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은 합동인 각볼대의 각 면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정오각기둥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육면체랑 조금 달라요. 일단 밑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밑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7가지, 그럴 때 아래 밑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옆면을 둘러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밑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7 퍼뮤테이션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7 곱하기 6이라고 해도 되겠죠. 옆면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원순열이라서 5-1 팩토리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77번, 78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나요? 아니면 쌤이 문제 풀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무슨 패드 같은 네. 데다가 아니, 교과서?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그럼 칠판에다가? 아니요,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럼 패드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네. 교과서 나가고 있겠네? 네. 개념 설명은? 잘 해주세요. 개념 설명도 이렇게? 네. 좋아요. 그럼 교과서 지금 몇 쪽 정도까지 풀었어요?
이 항정리 오늘 나갔어요. 항정리 올라가서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문제 다 풀어줘요? 네. 우리 어디까지 풀었지? 우리 확률까지 풀었지? 우리 확률까지 풀었구나. 시험 범위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이제 A라고 하고요. 반원 모양의 탁자에 7명의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할 때 B분의 A는 얼마인가요? 그랬네요. 자, 먼저 10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치자. 원순열로 나열한다고 쳐볼게. 자, 그런데 이때 달라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생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 그리고 얘가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 다 각각 다른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곱하기 5.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얘네 한번 볼게요. 이게 수력충전인가 저희가 예전에 풀었던 교재에 문제가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B, C, D, E, F, G 이렇게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어요. 당연히 다르죠. 또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A가 한 칸 옮겨갈 때마다 여기에 앉은 친구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7팩토리얼 하시면 돼요. 이제 얘는 7팩토리얼 분의 9팩토리얼 곱하기 5까지 이렇게 생기네요. 그럼 계산 쉽게 해야 되겠죠. 9 곱하기 8 곱하기 7팩토리얼 곱하기 5 나누기 7팩토리얼. 9, 8, 7, 6, 5, 4, 3, 2,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분해 주시고 9 곱하기 8 곱하기 5, 8, 5, 40, 360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3개의 숫자 2, 4,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문자 A, B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4자리 암호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숫자가 오려고 할 때 그랬네요. 지금 숫자 3개와 문자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할 거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는 반드시 숫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나머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는 게 2, 4, 6, A, B 5가지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에다가 뒤에 3자리는 중복을 허락하여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따라서 3 곱하기 125 그래서 37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숙제를 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금요일까지 어디까지 마무리를 하시냐면 뒤에 중복조합 쉬우니까 128번 128번 21쪽까지만 하자. 127번까지. 그때는 오늘 며칠이니? 21일이지?
조금 진도가 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숙제를 일부러 많이 안 냈어요. 여기까지는 최대한 비슷하게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금요일까지는 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팀이잖아요. 팀워크를 잘 발휘하셔서 여기까지는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제가 요거 빨리 복습 끝나고 제가 아까 확통은 그래도 개념을 안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확통 테스트 보면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통 파트는 사실 많이 풀수록 더 와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발 숙제를 해주세요. 즐겁게 열정적으로 알겠죠? 매일매일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성취를 느껴보시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삶을 예쁘게 가꾸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9살.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자, 미적분 하시는 분들 10분 있다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미적분 하시는 분들 잠들면 안 돼요. 네. 안녕. 좀 이따 만나요.